안녕하세요. 함께 토지의 곳으로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세무사는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비사음 토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토지 뭐 어떤 강의도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비사음 토지와 양도소득세 감면, 특히 상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 뭐 어떤 포털 사이트라든지 내용을 봐도 어려운 내용이 상당히 있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무적인 편에서 어떤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 관련된 것은 꼭 전문가 세무사님하고 그 어떤 연락을 해서 상담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그래도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이 최소한 이제 비사문 토지 요거 그다음 양도소득세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한 겁니다. 제가 또 그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느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입니다. 꼭 이 실행에 앞서서는 세무사님하고 이거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럼 하나씩 법률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가 나옵니다. 비사업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업용 토지가 아닌 거. 원래 농지는 농지대로 써야 되고, 그렇죠? 임야는 임야대로 써야 되고, 어떤 그다음 개발한다면 개발대로 써야 되고, 이건 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죠. 이렇게 했고요. 이 소득세법에 나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가 104조 이게 1항 8호에서 104조 1항 그 104조가 따로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뭐냐 그렇게 되는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정하는 기간, 앞서 계속 이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3년조 2년, 뭐, 60% 보유, 5년, 3년, 이런 기간 동안에 다음 각구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비상한 토지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게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먼저 제가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상속농지니까 농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1항에 1호에 보니까 농지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 토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뭐하죠?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이게 뭡니까? 거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거는 제촌이죠. 제촌. 제촌을 그 제촌 요거죠. 제촌. 제촌하지 않거나 제촌. 이거는 뭐야?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 요게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이거 비상금 투자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보니까 요거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유하신 농지여서 대통령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요거는 이거 사업용으로 비상금 토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업용 토지라는 얘기죠. 요거 사업 토지입니다. 4번 쭉 있는데 이거 가가 상속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상속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요게 이제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 8 이게 나오죠. 요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가 쭉 이렇게 나오고 소유자가 농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는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촌 그 다음에 작용하는 농지를 제외한 걸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3항에 보니까 여기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하신 농지여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란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거죠. 요거죠. 요거인 경우는 비상함 토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비상함 토지가 아니라고 뭡니까? 그럼 결국 사함 토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니까 2호에 나오죠. 농지법 요거에 따라 상속이 나옵니다. 상속이죠.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농지여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사함 토지라는 얘기죠. 사함 토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함 토지죠.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리를 좀 팁을 정리하면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하지 않아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제촌 작용한 것을 보는 거죠. 제촌 작용입니다.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5년 중 3년 기간 요건을 채운 거죠. 그래서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는 사함 토지가 된 겁니다.
사암토지가 됐냐는 뭡니까? 비사암토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양도소득세가 아닙니다. 사암토지는, 비사암토지는 10% 유율 더 있거든요. 10% 유율 추가됩니다. 추가 과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게 사암토지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물론 5년 내 양도하지 않더라도 상속 개시로부터 3년간은 대출 작용한 것으로 유하고 5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사암토지 아니죠? 그래도 그때 가서 뭐합니까? 대출 작용을 하면 만약에 대출 작용을 했어. 그러면은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년 후에 팔았습니다. 매도, 양도했어요. 양도. 그럼 3년은 이미 채운 거죠. 그러면은 이제 60%만 넘으면 60% 요건이 있습니다. 60%만 요건이 되면 사암토지라는 얘기죠. 그럼 10년 후에 양도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그럼 10년 후에 60%는 몇 년이죠? 6년이죠. 6년. 6년인데 3년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넘을 때는 3년을 또 채우면 6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더하기 6년.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암토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5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비사암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도 충족을 하면 되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사암토지라는 얘기죠. 대신 뭡니까? 양도일까지 농지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목 전작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5년, 6년 차에 이 농지가 아니고 다른 걸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시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농지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 제가 아는 실무적으로는 요거거든요. 법으로는 뭐 많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아는 건 요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매각하려면 언제 사암토지 매각한다? 5년 이내에 매각해야 뭡니까? 사암토지입니다. 그러니까 10% 세율을 더 안 묻는 거죠. 5년 넘는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기간 기준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때 농지는 지목 전담 과세라고 현황도 농지해야 됩니다. 이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요건이 요거 있고요. 요거 여기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는 요거는 사암토지다.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3번, 4번, 5번, 6번은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있는 부분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률을 전부 다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이 안에 이거 다 가져왔는데 이거죠. 시행령에 168제 8 농지에 보면 2항 뭐 3항 1호 2호 쭉 나왔죠. 요거는 상속 농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비사암토지가 아니고 사암토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종중에 소유한 농지 대신 2005년 10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건 사암토지입니다. 그렇죠? 그럴 거예요. 하나하나 이 실전에서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상당히 강조한 내용들을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 보입니다. 이게 보고 그 다음 임야 같은 경우도 농지가 있으니까 임야입니다. 임야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그때는 다음 과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가나도 있습니다. 다본에서 이제 그 사암토지가 나오죠. 토지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뭐 보유기간, 면적 등을 고려해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대충 정하는 것은 사암토지다. 그래서 임야의 범위도 쭉 보니까 뭡니까?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냐 임야는 역시 뭡니까? 사암토지잖아요. 그렇죠? 상속에서는 사암토지죠. 똑같습니다. 농지랑 사암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목장농지도 있습니다. 목장농지에서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 다만 예외죠. 그래서 목장농지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목장농지는 3년이 나오네요. 그래서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사암토지라는 얘기죠. 목장농지, 임야, 농지 다 사암토지입니다. 나머지도 이 항목도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을 찾아봤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상속개시로부터 3년간 대충 작용을 본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여기 헷갈리는 것들을 이제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이 양도소득세거든요. 양도소득세. 그 전에 농지 소유 상한을 먼저 보겠습니다. 농지법에 있습니다. 여기 상속 관련된 거니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중에서 뭐 하는 사람은, 그죠? 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 농지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한 사람은, 농사 안 짓겠다는 사람은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은 뭡니까? 그거는 뭐였더라? 그 이상은
소유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쭉 관련된 거 보니까 23조 1항 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1항 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동안은 초과 농지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되십니다. 그러니까 임대하면은 이거 만약 2만 제곱미터다. 1만 제곱미터를 하면은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는 거겠죠? 있겠죠? 사용과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조 1항, 뭐죠? 7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7호, 여기 있습니다. 있죠? 여기 보니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죠? 그 바깥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따라서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임대차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 해야 된다? 농어촌공사,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에다가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임대를 해야 10,000평방미터까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여기다가 해야 됩니다. 개인 간의 임대차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소유하는 것이 여기 나오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소유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만 평방미터 내가 상속받았다. 10,000평방미터는 농사를 안 지어도 소유하고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임대를 해야 돼요. 적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처분 명령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임대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처분 명령 당합니다. 처분 명령이 뭐예요? 강제로 처분해야 된다. 이 얘기죠. 처분 명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1만원까지는 처분 명령 안 당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농사 안 지어도, 그렇죠? 안 지어도. 근데 넘는 경우는 꼭 어떻게 된다? 적법하게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처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양도소득세. 지금까지는 비사업토지 사업토지예요. 그러니까 사업토지나 비사업토지의 실익은 10% 세율이 있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감면입니다. 아예. 감면. 근데 감면은 또 다릅니다. 감면 다르다는 얘기는 사업도 비사업도 별개라는 얘기죠. 한번 먼저 얘기하면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죠.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사업토지, 사업토지 산지, 목장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농지만 있다는 얘기죠. 비사업토지, 사업토지는 그에서는 농지, 임야, 목장 농지가 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에만 있다는 얘기죠. 있겠습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 정하는 거주자가 농소재지에 정하는 거주자, 겠죠? 8년 이상 대통령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00% 감면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에, 밑에 증거 내용이 쭉 있죠? 쭉 내용이 이게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토지 중 소득에 대해서는 100%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이 내용하고 헷갈리면, 사업료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면을 내용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농소재지에 거주한 대통령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이거 중간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그렇죠? 어디입니까? 지역이니까, 지역에서 농사 짓는 거죠?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이거 가로 이거 있죠? 제가 이제 해볼까요? 이거 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이거에 따른 거주자인 자,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 간 다음부터 2년 이내까지 이사 가도 2년 이내인자는 포함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연저 시흥구 30구 이내이죠. 제촌입니다. 제촌. 제촌을 해야 되는 얘기네요. 제촌. 그쵸? 제촌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있고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은 제촌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정하는 토지당. 취득할 때부터 양도일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8년 이상 경작하는데 이 밑에 쭉 나오는 것은 제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잠깐 보면은 무엇입니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농지. 이거는 여기 농지로서 편입이 일적을 됐어. 3년이 지났으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난 경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뭐 주거지 상업적 바뀐 다음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일 때 있고요.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 지나면은 아니지 않냐. 이거는 사업토지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양도소득 감면 대상이 아니다. 사업토지 얘기 아닙니다. 양도소득 감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고요. 5항을 보니까 제4항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 현재 농지여야 됩니다. 양도소득 감면 받으려면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준 겁니다. 미리 뭐 이렇게 착공한다가 뭐 허가를 받고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양도 현재 농지 한다는 거는 약간 참고를 받고,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거는 11항이 또 중요합니다. 요 해석을 볼게요. 요게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요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경작한 기간 8년 경작이 있다니까 이겠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하나 된 경작하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다음 각호의 기간은 1년 이상 경작했습니다. 다음 각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거죠. 피상속인이 상속 넘어왔습니까? 근데 농지를 상속인입니다.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됐죠? 뭐냐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그러니까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한정한다. 직전 전전은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후에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 예외가 있는 것이,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포함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돌아가서 상속을 꽤 했어요, 배우자한테. 그러면 여기서 또 상속을 됐어. 이럴 때는 전체가 다 합산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상속 안 했어. 여기 상속 안 하고 경작을 안 했다고. 상속을 했는데 경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작 기간은 몇 년일까요? 그때는 이 직전만 따지는 거거든요. 뭐한테 상속을 받았잖아. 직전이 뭐죠? 전전은 직전은 부지만, 이런 때는 경작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자는 상속을 받지 않고 이것만 받는 겁니다. 이 경작을 했으면은 전체 상속기간 8년, 2년, 8년이죠? 8년, 2년, 2년, 그러니까 12년을 경작한 걸 보는데, 요걸 경작 안 했어. 그러면 경작기간은 8년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이 얘기 뭡니까? 상속 개시일이란 말이 없죠. 상속 개시일.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이후에, 상속 개시일 때는 농사를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근데 언제든지 뭐합니까? 농사를 지으면, 1년간 이상 지으면, 그러면은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뭡니까? 이렇게 상속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나는 바로 경작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 했습니까? 좀 뒤에. 1년, 2년, 2, 3년 후에, 그때부터 1년 이상이 됐으니까, 경작하면은, 그때는 경작 기간에 상속에 대한 경작 기간은 얼마다? 이걸 그대로 그때 가져온다는 거죠. 바로가 아닙니다. 여기 상속 개시일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 말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든지 1년간 뭐 하면은 계속해서 경작하면은 경작 기간을 인정한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역시도 몰랐을 때는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잘 했습니다. 됐죠?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제 정리해서 내려가면 12항을 보겠습니다. 12항. 그 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이럴 때 양도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 혼동? 샤먼토지, 비샤먼토지랑 요것도 3년이 나와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뭡니까? 양도소득세 감면을 따진 겁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요건 좀 위에처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그렇죠? 양도하거나 쭉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경작하는 거죠. 밑에 이거는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경우는 산업자 지정되거나 뭐 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지 않아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할 때는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부모가 만약에 8년 했어요. 이렇게 했다 쳐요. 이렇게 상속을 했어요. 내가 상속을 받았어. 그런데 3년 내에 내 농사 안 지었어. 경작 안 했습니다. 내가 경작 안 했어. 이런 경우죠.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 받은 날부터, 이걸 상속 받은 날 이때부터 시작해서 3년 이내에, 3년이 딱 되기 전에 양도할 때는 이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리죠. 11번, 12번이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세무사가 아닌데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법률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무슨 얘기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농지 1년 이상 계속한다면은 다 합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만약 안 하면은 그냥 패스가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근데 여기 만약에 내가 경작한 기간이 없어. 그래도 3년 이내에 팔면은 요게 해당되는 거죠. 요게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본다. 요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11항과 12항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문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정한 직접 경쟁을 적용하는 거, 이렇겠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하나 더 추가하면 14항이 나왔습니다. 14항까지 정리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죠?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상속기간인데 소득이, 사업소득 금액이, 이게 무슨 소득을 뺀 거? 임대업이랑, 그 다음에 뭐, 그 농가 부업소득 있죠? 요거는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소득 금액 있죠? 요것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과세가 있는 경우는 그걸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8년 채웠습니다. 8년. 그러니까 쭉 채워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쭉 채웠어요. 이거 7년, 이건 9년인가요? 그 8년이라고 보면 2011년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8년간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2016년에 소득이, 이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됐다. 3,700만 원 넘었다. 그 기간은 빠진다는 거죠. 그럼 7년이 된다는 얘기죠. 8년이 아니라. 그래서 3,700만 원 의미가 이렇게 큽니다.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작기간. 여기는 사업소득 금액이죠. 사업소득 총소득 금액. 이게 다음 과목 이상인 과세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3억이 넘은 소득 금액이 있으면 이거는 이 기간을 빠진다는 얘기죠. 제조업은 1.5억, 1억 5천, 부동산 임대업은 7,500만 원 넘어가면은 뭐합니까? 이 소득 금액이 넘어갈 수는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3,700만 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700만 원. 요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전체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물어본 것 중 하나가 또 다음에 두 줄 나왔습니다. 상세 농지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상속세 납부한 기간이거든요. 이때까지는 만약에 그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취득가액과 양도세까지 똑같다. 그래서 이건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을 하면 뭡니까? 양도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가와 양도세 금액을 취득가 그대로 보니까 상속세 내고하고 6개월 이내에 할 때는 그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세무서님한테 물어보면은 6개월 적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6개월. 6개월이냐, 그 다음에 3년이냐, 그렇죠?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6개월도 있고, 6개월, 3년도 있고, 5년도 있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비사업용하고 사업용이 그렇게 혼동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11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역시도 뭐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알고 있는 내용을 해서 뭐 답변은 그때가 때지만 정확한 답은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하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작하지 않더라도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뭡니까? 기간을 그대로 받는다. 경작한 기간을 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뭡니까? 양도소득세 감면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합니까? 이제 3년이 경작할 때는 사암토지로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암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사암토지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상속농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하고 잘 아시는 세무사님하고 상담 통해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비사암토지, 사암토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사암토지, 사암토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요 내용, 그거는 뭡니까? 이건 사암토지죠. 사암토지, 비사암, 그건 양도소득세 감면이 아닙니다. 사암토지입니다. 이건 사암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어떤 거라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거 보니까 이제 이 복잡 문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거죠. 요거 비사암토지. 그래서 쭉 보면은, 어느 하나 해당하는 건 제외하는데, 대초는 해야 되고, 이렇게 쭉 있고, 쭉 보면은 요 12항.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해석이 난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12항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상속농지도 사암토지, 비사암토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꼭 세무사님 통해서 상담 받으셔서 상속농지의 절세 방안을 잘 찾아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의 투자 인사이트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